안녕하십니까. 4주차 총일치 기공학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 구조 이해에 대해서 설명할 박진영입니다. 우선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 구조를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란 이것은 총일치를 만들기 전에 환자의 구강 내에 있는 상태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총일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해부학적 구조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우선은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틀니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일치가 장착되는 구강 해부학 구조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환자들이 어디로 지지를 받는지 어디가 누르면 아픈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제작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해부학적 구조를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선은 상악의 무치학 환자의 모델입니다. 이 안에 아주 많은 한 12가지 정도의 구강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곳은 하악의 무치학 환자의 모델의 모습입니다. 무치학 구강 상악이 심한 퇴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환자의 구강 상태의 모습을 찍어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골이 많이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잔존 치조제가 거의 없죠. 네. 상악 심한 퇴축의 상태에 지금 이전의 환자보다 훨씬 더 없는 걸로 보이시죠? 네. 치조제, 잔존 치조제가 많이 흡수된 상태입니다. 무치학 구강 중에 그래도 잔존 치조제가 많이 남아있고 협설소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무치학 구강 틀니를 했을 때 그래도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구강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틀니가 버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포켓텐처라고 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사람들 만날 때만 잠깐 끼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틀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틀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하는 구강 해부학적 구조도 좋은 틀니, 환자들이 만족하는 틀니, 유지 지지력이 좋은 틀니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악 무치학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을 벌리면 환자분의 상순 소대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라비알 프레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실러리 라비알 프레늄. 상악 양 중절지 사이에 순측으로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입니다. 입술을 들어 올렸을 때 잇몸이랑 같이 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소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대는 틀니를 만들 때 틀니의 구조물이
상순 소대를 덮으면 이 소대라는 것 자체가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제한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유지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순 소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소대 마찬가지로 소고치의 측은 협측 치은 부분에서부터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틀니가 덮으면 총의치가 덮어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악 순축 전정인데요. 막실러리 라비알 베스티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윗방향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로 틀니를 처음에 초기 모델에서 우리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가장 깊은 부위, 은엽 이행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가장 깊은 혀로 대봤을 때 구강에서 가장 깊은 부위 중에 순측 전정을 이야기합니다. 상악 협측 전정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측 전정이랑 똑같이 협측에서 위쪽의 뺨으로 이행되는 구강의 가장 깊은 부위를 말을 하고요. 맥실러리 버컬 베스티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익돌 상악 절은으로 하뮬라 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저평골의 익상골기와 상악 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결은으로 보시면 상악 총의치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얘기를 해주고요. 잇몸의 최후방 구치에 잇몸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익돌 상악 절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돌 상악 절은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끝부분이기 때문에 상악 총의치에서 마지막 마무리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소화는요, 팔라틴 포비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개부 최후방의 정중구개 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이고 여러 점획들이 관이 유착되어 형성이 되고 진동선 가까이에서 개구하고 연조직상에 위치를 합니다. 제일 안쪽에 보이는 그 연조직상에 있는 이 진동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 위에 두 개의 소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동선은 환자가 아 소리를 냈을 때 떨리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안쪽에 그어진 진동선이 있죠. 영구개이기 때문에 상악 총의치는 영구개를 덮지 않고 앞쪽에 팔레이탈 쪽으로 이제 라인을 그려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상악 총의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악 잔존 치제로 자연치아의 상시로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에 덴처 베이스와 그 위에 덴처 베이스 위에 인공치가 배열될 장소입니다. 잔존치조제가 많이 남아있고 모양이 예쁘게 남아있을수록 아무래도 유지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무치약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거나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점점 이 잔존치조제가 얇아지고 거의 남아있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악결절은요, 막실러리 터버로시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잔존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치조돌기입니다. 제일 끝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치조돌기를 상악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치유두는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상악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절치유두는 인사이시브 파퓰러라고 얘기를 하고 양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하고 방추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여기가 인공치 배열, 상악 인공치 배열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상악의 양쪽에 1번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또한 여기가 인사이시브 파퓰러가 눌리게 되면 시공회치 때문에 이제 압박이 되면 통증을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절치유두가 가장 상악 해부학적 구조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중국의 봉선은 보시면 절치유두로부터 국의 중앙부로 이어지고 선상으로 용기된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국의 봉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뼈가 같이 봉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에 가장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국의 추벽, 횡국의 주름이라는 것은 팔라틴 러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루게라고 얘기합니다. 경국의 전방 부위에서 정중국의 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의 모양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혀를 입 앞쪽에 전치부 위쪽에다가 설치게 됐을 때 약간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국의 주름입니다. 국의 주름을 완전히 이렇게 덮고 국의 주름에서 약간의 환자가 음식물을 드셨을 때 온도 차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질감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니를 봤을 때 그냥 국의 주름, 팔라틴, 루게를 완전히 그냥 밋밋하게 만들지 않고요. 약간 환자의 그런 루게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그렇게 만든 틀니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계공 부위고요. 골국의 후방 양외측 부분에 구개골의 수평판과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측 치조돌기 사이에 있습니다. 안쪽에 크게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로 대구계공 부위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들이 나오는 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악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총의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는 먼저 상악에서 얘기했듯이 하악에도 순소대가 있습니다. 라비알 프레늄, 하악양 중절치 부위 순축에서 위로
입술 모양, 순축에서 입술 쪽으로 올라간 라비알 프레뇽. 다음은 하악 협소대. 상악과 마찬가지로 버컬 프레뇽으로 하악 순소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입니다. 그리고 하악 순측 전정. 상악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구강전정의 일부로 순측 치은에서 아래 방향의 하순 이행하는 부위로 가장 깊은 은협 이행부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악 협측 전정 또한 아까 상악에서 같은 구조물이죠. 아래쪽으로 협소대와 교근 지역의 전방 부위까지의 협측 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하며 가장 깊은 하악의 뺨 쪽에서 깊은 부위를 하악 협측 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근 지역은요. 하악은 씹으면서 씹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하악 의치의 후방 원심 협측 부위에 주연을 연결하는 부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씹으면 여러분들도 씹어보시면 여기 교근이 볼록하게 하악과 상악이 만나서 씹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단단하게 튀어나오는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교근 지역까지도 같이 협측 전정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유지 기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악 총위치를 제작을 해줍니다. 설소대는 라비알 프레뇽으로 하악 중절치, 설측 치은 부분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주름을 얘기를 합니다. 설소대, 링걸 프레뇽은 아무래도 상악보다는 하악밖에 없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조설축구. 치조설축구는 알베올라 링걸 썰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골, 코튼이라고 해서 가장 하악 총위치의 유지 기전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하악 치조 설측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악 총위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악 잔존 치조제는 의치 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볼은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높고 이렇게 편편할수록 지지력이 좋아질 수 있겠죠. 구후윤기, 후구치윤기, 레트로몰라 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트로몰라 패드는 하악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상악에는 절치유두가 있었고 하악에는 후구치윤기인데요. 잔존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치 배열 시에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인공치 배열의 기준보다 교합평면을 만들 때 상악 교합평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로 이 구후윤기 레트로몰라 패드 3분의 2 부분까지 교합평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측부, 협측성반으로
하악에서의 주 압력 지지부가 되고 예리하고 좁은 치조 정상에서 오는 교압력의 부담을 줄여주는 곳입니다.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외사선은 하악 잔존 치조제의 구치부인 원심 협측의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보이는 외사선, 리치, 바깥쪽에 있는 버컬 쪽에 있는 리치를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이공부위. 이공부위는 아무래도 하악에 신경이 나오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눌리면 굉장히 많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공부위는 하악 제1소구치나 제2소구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에 상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부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결절은 악설골근의 후단 하악 제3대구치 설측 부위가 골융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치아상실 치조정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악설골선 외사선, 악설골선의 가깝게 위치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내사선, 악설골근선은 아까 외사선이랑 반대로 안쪽에 있는 하악골의 안쪽에 있는 내사선이고요. 리치를 말합니다. 하악골 하연체 내연의 이극에서 후상방으로 주행하는 융기를 얘기를 합니다. 하악 융기는요, 토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악체의 내면 견치와 소구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고륜기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토러스는 이렇게 하악에 있는 구조물로 그 안쪽에 혀가 닿는 그 부위에 점점 뼈가 자라 올라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뼈가 자라 올라오면 올수록 여기가 울퉁불퉁하면 그 하악의 이런 그 구조물에서 하악 설측구에서 설골 코튼에서 유지력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하악 융기가 생기면 틀니를 하기 전에 토러스 제거를 하고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악 덴처를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환자의 구강에서 안착이 잘 되고 지지가 잘 되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치악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총위치 제작하고 디자인, 모델에서 디자인하는 것들을 잘 배워서 잘 공부해서 총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